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알파고 대 이세돌 세기의 대결 1국인데요. 당시에 알파고가 세상에 선보였던 수들은 너무 신선한 거를 넘어서 사실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국을 최근에 가장 강한 인공지능 중 하나인 카타고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기의 명국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고 대 이세돌 대결은요, 5번기로 치러졌는데 사실 이 5번기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은 자신의 5대0 완승을 자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바둑기사들이 이세돌 구단의 5대0이나 잘 봐주면 4대1 정도? 이렇게 예상했었죠. 실제로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 위해 약 100만 번의 대국을 4주 안에 소화해냈다고 하고요. 또 그 전에도 무수한 학습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며 그동안 그 허접한 인공지능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1국을 함께 보러 갈 건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번 1국에서 확실히 방심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세돌이어도 여러분이 이세돌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인공지능들은 인간 최고수에게 상대도 안 되게 깨박살 났기 때문에 프로를 이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국은 이세돌 구단의 흑번, 알파고의 100번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3회, 더미 7집 반입니다. 이게 상금이 100만 달러예요. 한화로는 약 1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승자에게만 주어지고요. 자, 바로 이 수가요. 이세돌 구단이 준비한 수죠. 핫쭈그리 알파고, 너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수는 처음 봤을걸? 하면서 이 포석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수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임기응변을 테스트한 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구글 딥마인드가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로 인해서 이세돌 구단의 포석이 나빠졌다. 자, 정확하게 이 수는요 6%가 떨어지는 수였습니다. 승률이.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3선으로요 돌이 쫙 깔렸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썩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고가 다음 수로 여기를 걸쳐갔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이 2칸 높은 협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붙여서 늘고요, 한 칸을 뛰어갔거든요. 자, 근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흑이 이쪽에 실리 다 가져갔죠.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둔다면은 이렇게 지켜가지고요, 여기 실리 다 가져가고 백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석은 항상 흑이 좋은 정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알파고가 그 이론을 완전 깨버렸습니다. 왜냐면 아니 인간들아, 누가 여기를 둬? 이수로는 말이야 이렇게 협공을 가는 게 좋잖아. 그러면은 이거 봐, 얘 한 점 얼마나 외롭니? 나는 이렇게 세력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가면서 너네 둘을 갈라치기를 하면은 이 싸움은 내가 나쁘지 않지, 이렇게 알파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었죠. 이제 요즘의 프로기사들은 이렇게 협공을 오면은요 다 이렇게 둡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도망가고요, 그리고 나서 밀어두고 2칸을 씌워 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붙여간 수 블루스팟이었습니다. 네, 블루스팟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베스트 수죠. 자, 이때 알파고의 응수타진, 들여다보는 응수타진이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바둑격언에 이런 게 있죠. 잊지 않는 바보 없다. 백이 들여다봤으니까 이어야지. 하지만 이었다가 알파고한테 치받아서 끊기니까요. 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끊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요, 바보고 모시기고 이렇게 입구자를 가는 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나와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수를 하나 쳐두고 여기를 가버리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끊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젖혀서 잡아 먹어버리면 이거는 흑이 완전 잘 됐죠. 여기가 다 흑집이 됐어요. 자,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백도 모양을 잡아두고 넘어가면서 타협이 되는데 이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베스트였습니다. 베스트. 근데 사실 이세돌 구단의 그 특기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난전에서 수일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고 날카로운 수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압살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알파고한테도 과연 통할 것인가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시점에서 이세돌 구단의 세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실수가 여기.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변칙적으로 알파고를 테스트한 건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기 이어간 거 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자, 젖혀가느냐 밀어가느냐인데 이세돌 구단이 밀어갔거든요. 이세돌 구단 다운수를 뒀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우당탕탕 하면서 벌써부터 아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거는 흙의 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젖혀가는 게 좋았어요. 자, 물론 백이 이쪽을 막아서 호구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싹 늘어가는 거죠. 백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킬 때 흙도 지켜두면서 이제는 흙의 머리가 이쪽 중앙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흙은 살았죠. 자, 백을 그 다음에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흙도 싸울만 했어요. 충분히. 자, 근데 나와가지고 끊으면서 무시무시한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자, 여기까지 젖혀두고 늘어갑니다. 하지만 백이 쏙 나와버리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백이 나와서 끊는 것과 탈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지켰는데 이수도 네 번째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자, 흑의 입장에서는 얘네를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게 나았어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바꿔치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버티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하지만 백이 여기 머리를 내밀면서 나와버리니까요. 자, 여기도 굉장히 자세가 좋죠. 뛰어나가고요. 상변을 쓱 내려가면서 이 흙의 사활을 또 위협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잡힐 돌이 아니고요. 자, 강력하게 날일자로 씌워가는데 요리조리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날일자 건너붙여서 모양 정리까지 이 알파고 놈이 해버려요. 자, 호구를 쳤는데요. 싹 늘어가고요. 도망갔는데 붙여가면서 그리고 나서 싹 붙여가니까 와, 이 두 점이 지금 깨꼬닥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죠. 자, 빈삼각으로 나오면은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면은 요것도 환격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네 잡혔죠? 여기도 지금 백집으로 갑자기 다 들어갔죠. 흙이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여기 두 집 난 거? 이거는 둬야 잡을까 말까고. 여기는 원래 확보한 집이었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66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요. 와, 이때 만약에 승률 그래프 있었으면은 어쩔 뻔했어. 백승률이 무려 97%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한데 무려 14집 차이가 나버려요. 재밌는 건 이 당시에 이렇게 알파고가 두는 스타일을 보고 이거 이창원 구단이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알파고 뚜껑 열면은 거기 이창원 구단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창원 구단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요. 쫙 밀어가니까 지금 여기에 돌이 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두 점을 꼬불꼬불 나오면은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땅 껴버리면은 이거 두면은 쌍립 써서 연결하고요. 때리면 뚫어서 흙이 이거 지금 완전 곤란하죠. 이것도 이으면은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살리고 싶은데 또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세돌 구단 계속해서 이 자리를 늘어가는데요. 자, 이 바둑이 사실 지금 바둑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요. 인간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파고 지금 뭐 인간 농락하는 거야? 이기고 있는데 좀 어이없는 수를 두면서 그리고 또 신의 한 수까지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백이 하변을 밀고 들어오고요. 흙이 잡아가니까 여기를 왔어요. 흙이 여기를 걸쳐갔을 때 이때 알파고가 갑자기 여기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를 보고 그때 이제 프로들이 이거는 역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다. 허접이네. 이거 완전 하수만 두는 수 아니야. 이거 지금 흙이 두 점을 뭐 살려도 별게 없고 그렇다고 뭐 젖혀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한가한 수를 두고 앉아있네? 라고 평가를 했으나 지금 카타고를 돌려보니까 카타고 선생님께서는 이 수 아주 훌륭한 수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 인해서 깔끔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쪽의 맛도요. 원래 굉장히 나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수로 지켜두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알파고가 인간을 농락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끊어가면서 알파고가 또 여기서 타겟 실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살리고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은 중앙을 다 깨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일단 한 점을 잡아두고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14집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요 집 차이가 8집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알파고가 지금 약간 해이해졌죠.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곧
알파고의 신의 한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를 보고 이세돌 구단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바로 다음 수인데요. 알파고가 여기를 들어와 버려요. 와, 이 수는 사실 저도 놀랐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수를 보자마자 입이 딱 벌어지더니 대장고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상 알파고의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여기가요, 흙이 어마어마하게 두텁거든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 흙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온 수예요. 자,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치받아 갑니다. 막으면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요, 한 점을 선수로 빵때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흙집보다 백집이 더 커졌죠. 자,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찌르고요, 날일자를 딱 가니까 이 흙집 안에서 수가 나버렸어요.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젖혀서 여기 끊는 게 선수죠. 흙이 받아야 되는데 꼬부리는 순간 여기가 패가 나버립니다. 자, 그럼 팩감이 여기가요, 팩감 공장이에요. 때려내면은 이 패를 사실상 흙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쪽에 팩감이 너무 많습니다. 요거 쓰더라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팩감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흙이 그 다음에 팩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도도 지금 안 되죠. 실전에 이세돌 구단 눈물을 머금고 여기를 내려갔는데 뭐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밭전자 째는 수를 들고 나오니까 붙였습니다만 막아가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죠? 흙집이었는데 백집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찔러가고 받아뒀는데 백이 손을 빼서 또 여기까지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백집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접수했고요, 흙집 최소화 시켰죠. 이렇게 돼서는 지금 바둑판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때 사실 이 5국을 모두 생중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세돌 구단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알파고가 이긴다고? 하면서 거의 약간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바둑이 이기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 끝내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해볼 데가 없어요. 자, 완벽하게 알파고가 4활까지 살아버리니까요, 지금은 백승률 뭐 98%, 99% 하고요. 집으로 10집 차이가 나면서요, 사실상 바둑이 끝났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끝내기를 조금 두어 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백이 여기를 딱 막았을 때 186수 끝 알파고가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 알파고 자식이 야금야금 물러나서 5집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뭐 이 5집 차이를 뒤집을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1국을 마친 뒤에 이세돌 구단은 충격과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놀랍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고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죠. 굉장히 즐겁게 뒀고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알파고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바둑을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5대5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요, 이 대국 직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바둑 최고수를 꺾은 이번 승리는 마치 인류의 달 착륙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세돌 구단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1국은 알파고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며 세상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국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알파고 대 이세돌 세기의 대결 2국 보내드리겠습니다. 1국을 지켜본 전 세계의 수많은 바둑 팬들과 프로 기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 뭐 1국은 알파고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 1인자였던 커제 구단은 이세돌의 1국 패배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알파고가 확실히 강하지만 실수도 나오는 거로 봐서 아직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2국은 이세돌이 이겨서 프로기사의 존엄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커제뿐만 아니라 한국 바둑 기사들 박영훈, 박지은, 강동윤 구단 등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세돌 구단이 1국의 패배를 빨리 잊어버리고 승리해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기세를 몰아 4대1로 알파고의 콧대를 꺾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 역시 1국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 이세돌 구단은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호텔방으로 돌아가서 동료 프로 기사들과 함께 알파고의 수를 분석하며 2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2국이 시작됐는데요. 1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탐색했던 경기였다면 2국에서는 오히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시험하는 듯한 수들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내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국에서는 알파고의 흑번, 이세돌 구단의 100번입니다. 이 대결에서 이기면 상금이 100만 달러인데요. 추가로 한 판을 이길 때마다 2만 달러의 승리 수당도 있습니다. 자, 백이 이곳을 한 칸을 띄었을 때 원래 정석은 여기를 가는 거죠. 근데 알파고가 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핫쭈그리 얘봐라, 손을 뺐어? 하면서 원래 이런 자리로 올 수가 있는데, 자, 이세돌 구단 오늘의 전략 1국과 다릅니다. 1국에서는 공격적이었는데 2국에서는 침착함과 조금 더 수비적인 전략을 취해요. 자, 그래서 손을 빼고 이 자리를 가져가니까 이 알파고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수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은 원래 악수 교환이어서 특히나 이런 초반에는요, 금기시 되어 있던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수들만 이런 교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튼튼해졌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백의 실리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나중 얘기고, 사실 이 알파고는 활용 천재인데요. 나중에 이쪽에서 다가오는 것보다 이 위에서 활용하는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한 거죠. 그리고 이따가 사실 소름 돋는 게 나오는데요. 알파고가 이 교환을 한 이유가 또 잠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프로기사들도 지금 이 교환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악수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흑이 이쪽으로 오고요, 젖혀갔습니다. 자, 백이 단수를 쳐서 뭐 이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은 화끈하게 여기를 뚫어버리고요, 흑에게 귀를 내어주고 단수를 쳤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석의 형태죠. 이때 흑으로서는 A로 있느냐, B로 벌려가느냐, 아니면 이제 C로, 이것도 벌려가는 수지만 좀 단단하게 하변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알파고의 다음 수 기억나시나요? 알파고의 다음 수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A냐, B냐, C냐. 자, 여기서는요, 알파고는 C로 아주 단단하게 벌려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블루 스팟의 자리였고요. 만약에 A로 둔다면 이거는 전투를 하자는 뜻인데, 백이 자연스럽게, 흑은 미생은 미생대로 생기고 하변의 집이 다 깨졌기 때문에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재미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정석은 이쪽을 가는 건데요,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로 두는 거는요, 반대로 젖혀서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버텨갈 수는 있는데요, 두텁게 백이 막아가면은 이런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요거는 백이 주도권을 잡았죠. 승률이 71%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가고 이세돌 구단 침착하게 이 자리를 가져갑니다. 블루스팟이고요. 이때 A로 걸쳐가는 거랑 B로 3-3 침투하는 거, 이세돌 구단 어디를 뒀을까요? 당연히 A를 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수는 상상도 못할 수였기 때문에. 현재 이 두 수는요, 승률이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B가 베스트 수예요. 4% 승률이 높고요. 자,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걸쳐서 아주 단단하게 이 두 칸을 벌려갔어요. 자, 다음 수. 역사적으로 이 알파고 전에서 이세돌 구단의 그 신의 한 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아마 이 알파고의 다음 수가요, 유명한 걸로 치면은 베스트 3위 안에 들 거예요. 바로 5선 어깨 짚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사실 다 충격에 빠졌어요. 5선을 어깨 짚는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아서 4선으로 집을 지키게 되면은 상대방의 집을 너무 크게 굳혀준다. 이래서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수는요, 역시나 하수들이 두는 수였습니다. 어깨 짚어서 상대 집을 눌러가는 거는요, 오직 이 4선에서만 가능했던 거죠. 자, 근데 알파고가 인간들아, 이 5선 어깨 짚는 거 너무 매력적이야. 백이 이렇게 지키면은 하나 뚝뚝 띄어두고요,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또 손을 빼서 이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선수로 이 백을 눌러놨죠. 그리고 두 텀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가져가면서 여러분 바둑판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 바둑은 확실히 흑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흑 승률 74%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이 교환한 거 있죠. 사실 이 5선 어깨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랑 연결이 되면서 흑의 세력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이제 나오기가 힘들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현재까지 37수 진행됐는데요, 알파고가 우리에게 두 번의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들여다본 교환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5선 어깨를 보여줬을 때죠. 자, 이세돌 구단 당황하지 않고요, 이곳을 밀어간 다음에 실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앙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알파고가 활용을 해두고 선수를 잡아서 하변을 가져왔습니다. 밀어가니까 여기를 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수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알파고의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드디어 알파고가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전투로 인해서요. 알파고 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핫쭈그리 알파고가 이세돌을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투에서 이세돌 구단이 응징을 잘 하면은요. 이바둑의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밀어간 거 좋았고요. 입구자를 옵니다. 젖히고 막았을 때 이때 다음 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A로 단수 치느냐 B로 바로 나와서 끊느냐인데요. 이 두 수의 승률 차이는 13%가 나고요. 이세돌 구단이 선택을 잘하면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백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B로 나오기 전에 A를 먼저 단수 쳐 놨어야 돼요. 어떤 수가 있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장문 씌우면 흑이 아무리 도망가자고 해도 못 도망가죠. 이거 한 점 잡을 수밖에 없어요. 똘똘똘똘해서 대형 포도송이로 알파고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하변까지 가져가면은요. 하변의 흙집 다 초토화됐죠. 이 포도송이는 아주 무거운 미생이 돼가지고요. 이세돌 구단에게 평생 공격에 시달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바둑 끝났습니다. 백승률 98% 찍고요. 집으로 11집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근데 실전에 안타깝게도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먼저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단수 쳤어야 돼요. 물론 흑이 여기를 이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이을 거예요. 자, 그때 여기를 갑니다. 흑이 끊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도 뚫어서 이어버리면은요.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선수죠. 그리고 나서 막아버리면 흑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먹여치는 거 다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흑이 끊는 건 무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두면서요. 전투를 해갔으면 아직도 이거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자, 근데 실전에 끊어서 단수를 치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백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싹 막아가니까요. 흑이 언제든지 이런 자리를 씌워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두텀을 가져가고 또 선수를 흑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가는 순간 알파고가 이 바둑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승률로 따지면은 흑이 72%를 달성했고요. 흑이 두 집 우세한 바둑이 됐어요. 자, 이때 이세돌 구단 여기를 늘어간 수가 사실 그렇게 나쁜 수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요게 느슨했어요. 자, 여기서는요. 손을 빼서요. 일단 여기 하나 물어본 다음에 상변을 마구마구 침투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자, 근데 실전에 여기를 두니까요. 젖혀두고요. 이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집이 너무 커졌죠. 자, 이세돌 구단이 이 중앙의 두텀을 가져가면서 일단 한 점을 잡아뒀는데요. 여기를 지키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한 점 잡은 거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중앙의 흙을 공격하는 게 어땠나 싶은데요. 자, 한 점을 잡고 지켜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받아두고요. 중앙을 나오고 그리고 손을 빼서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즉 중앙 흑을 공격하는 게 별게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이 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흑이 나중에 백을 공격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알파고가 이 유리한 바둑을 어떻게 끝까지 우세를 지키는지 요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젖혀 이어서 튼튼하게 모양을 잡아두고 이곳을 젖혀갑니다. 자, 찔러서 이어두고요. 가만히 늘어가죠? 자, 중앙의 백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왔는데요. 가만히 또 한 점을 잡아 먹으니까 현재 집 차이가요. 6집 반까지 늘어났습니다. 알파고가 6집 반 우세한 바둑이 됐고요. 자, 이세돌 구단의 승부수 나와서 끊어서 중앙을 관통하는데요.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빵따냄을 했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리조리 실속이라는 실속은 다 챙기고 행마까지 가벼워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흑의 약점을 최대한 노려가는데 알파고가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요. 굉장히 두텁게 두면서 이세돌 구단에게 약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쪽을 찔러 들어오는데 그냥 한 점은 내어주고요. 선수를 뽑아서 두텁게 처리를 하죠. 계속해서 알파고가 이 바둑의 승기를 잡고 있고요. 이것도요. 그냥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집 차이는 사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고가 어떤 끝내기를 보여주냐면 이제 끊어서 잡고 백이 여기를 연결을 하고요. 여기를 뛰어가면서 지금 백이 여기가 사실 엷어요. 막아두고요. 자, 이쪽에 두텁게 교환해 두고 여기를 붙여갑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가 없죠. 뒤에서 끊기면은 이게 다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뭐 단수 쳐서 두는 게 안 되니까 여기를 둡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단수를 치고요. 찝어가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데 탁 끊으니까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전멸했어요. 여기가 이만큼 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돼서는 끝내기에서도 알파고가 이득을 많이 보면서 흑승률 99%를 찍었고요. 집으로 10집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도요. 이세돌 구단이 뭐 끝내기에서 계속해서 두어갔습니다만 뭐 집 차이가 이미 10집이나 나는 마당에 역전을 할 수는 없었고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2국이 끝난 뒤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알파고는 완벽했다. 나의 완패다. 내가 유리했던 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국을 두기 전에 이세돌 구단이 보여줬던 자신감과는 달리 이제는 알파고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몇 수를 더 두고요. 흑이 여기를 딱 뒀을 때 자, 여기까지 이제 뒀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걷었고 현재 상황은 흑승률 99%, 집으로 7집 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파고가 2국마저 승리하면서 알파고의 2대0 승리, 그리고 인간의 2연패가 됐습니다. 오늘 대국으로 인해서 사실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1국이 행운의 승리가 아니었다. 행운의 승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겼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죠. 자, 다음 상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알파고 대 이세돌 세기의 대결 3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알파고가 1국과 2국을 모두 승리한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 5번기에서 이기려면 이번 3국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요. 그러나 2국 패배 직후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판이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결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단 한 판이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동료 기사들, 후배 기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밤새 이 알파고의 바둑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비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전략이 바로 패를 활용하는 것과 초반부터 난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전략이 알파고를 상대로 통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국은 이세돌 구단의 흑번이고요. 1국과 2국과 마찬가지로 첫 수를 1분 30초 동안 고민하고 화점을 갖다 뒀습니다. 덤은 7집 반이고요. 이 대결에서 우승을 하면 100만 달러가 상금인데요. 이 당시 환율로 보니까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높은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이 수를 둘 때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포즈로 착수를 했다고 해요. 자, 나름 준비한 포석이겠죠. 알파고는 침착하게 걸쳐두고요. 눈목자 구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에게 모양을 넓힐 테면은 넓혀봐라.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라는 거죠. 자, 한 칸 걸침으로 이세돌 구단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알파고, 그리고 나서 가볍게 두 칸을 뛰어나갑니다. 자, 여기서 그냥 실리를 취하는 거는 알파고가 가볍게 한 칸 뛰어나가면서 요거는 또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자리를 끊어가는 수를 들고 나오는데요. 와, 여기가 현재 블루 스팟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맞는 거는 이쪽으로 젖혀서 나오는 순간 이거는 백이 딱 걸렸습니다. 여기도 약점이 있고요. 얘네도 약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확실히 흑이 우세하고요. 자, 실전에 알파고가 이렇게 밭전자를 째는 수를 들고 나오고요. 와, 이때 재밌는 게 당연한 한 수 같아 보여요. 여기를 이세돌 구단으로 나왔는데 기세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붙여간 수를 둔 이상 당연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둬야 될 수 같아 보이는데 요 수가요. 승률이 4%가 떨어지는 수입니다. 놀랍게도. 자, 이 수로는요. 일단 하나 붙여두고 이 자리를 밀어가는 게 급수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은 늘어두고요. 실리 차지하고 나서 중앙 모양을 정리하는 게 흑으로서는 베스트였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 이세돌 구단 뚫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밀어갔는데요. 싹 늘어갑니다. 자, 물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뚫어간 수가 승률이 4%가 떨어졌다고 해도요. 바둑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자, 흑은 A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B로 고개를 내밀어야 할지 여기서 또 추가로 승률이 13%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 B로 아주 시원하게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와, 얼핏 봐서는
이거 너무 좋은 자리 같아 보이거든요. 저도 실전이었으면은 딱 처음으로 떠오를 수인데 여기서는 냉정하게 이 자리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백이 막더라도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실상 백이 약점이 많고요. 흙의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다 연결됐죠. 백은 미생이죠. 빵따냄 했죠. 실전이랑 비교해보시면 이 그림이 흙으로서는 훨씬 좋았어요. 자 실전에 여기를 싹 늘어가니까 냉정한 알파고 녀석이 이곳을 막아간 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늘어서 일단 귀를 확실하게 살려두고요. 알파고가 중앙을 나온 다음에 냉정하게 이 자리를 막아갔어요. 이수에 대해서 재밌는 건 그 당시 해설을 맡았던 송태곤 구단이 중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막아간 수 이수 일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백 모두 평범한 진행이죠. 라고 해설을 했었는데 여기를 딱 막아갔을 때 백승률이 이미 85%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흙이 크게 잘못 둔 게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간 것과 여기 늘어간 게 알파고 입장에서는 좀 느슨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오늘 전략은요 패를 만드는 것과 최대한 난전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둑 자체가 여기서 이미 난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수가 약간 괴상해 보이죠. 뭔가 여기를 잇는 게 정수 같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수는 나중에 여기도 선수예요. 안 두면은 나와서 끊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를 붙여서 뚫고 나오는 맛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수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해설을 맡았던 이현욱 팔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파고의 수법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잠시 과감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알파고가 둔 이 30번째 수는 아무리 봐도 실수다. 자 그래서 제가 카타고를 돌려봤는데 이 수는 카타고가 2번째로 추천하는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수라는 얘기죠. 자 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수였고요. 이때 이세돌 구단 이 날일자로 중앙을 가져가면서 알파고에게 먼저 공격 올 테면 공격 와봐라 이렇게 유도하는 수죠. 물론 이 수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 지켜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은 아주 강력하게 손을 빼고 중앙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고의 다음 수 또 놀라울 만한 수가 등장을 하는데 인간의 감각으로는요 여기를 붙여간다거나 날일자를 간다거나 아니면 입구자 정도 간다거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파고의 다음 수는 여기까지 파고들면서 이게 침투인지 공격인지 굉장히 애매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송태곤 구단이 이 수를 보고 와 진짜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꽤 좋은 수로 보이고 알파고에게 배우게 된다 바둑을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 수의 의도는요. 흙이 만약에 그냥 이곳을 막아가면은요. 백이 입구자를 갑니다. 이 세 점이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살려야 돼요.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모양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지금도 백이 5집이나 우세한 바둑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에 이세돌 구단 이 자리를 오면서 너가 지금 여기가 미생인데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알파고가 이쪽으로 나오고요. 날일자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 건너붙이면서 절대 못 넘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알파고가 요거 한 점을 먹었으면은요 이거는 알파고가 딱 걸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파고가 양쪽이 끊겼어요. 그리고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를 끊어간 다음에 강력하게 나와서 끊어버리면은요 나오는 순간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 세 점 요석이 잡히면서요 이거는 백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세돌 구단이 승률이 86%가 나와요. 포석이 이렇게 짜여졌으면 이세돌 구단의 첫 승은 4국이 아니라 3국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알파고 그렇게 도줄 리가 없죠. 자 차분하게 막아간 게 좋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웅크리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를 젖혀갔을 때 이게 흙의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수인데 막아서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으면 지금 넘어가는 것과 여기 치받아서 흙을 모조리 공격하는 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 싸움에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막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은요 그냥 갔다가 패를 만들어 버리고 패감을 쓰면은 여기가 패감 공장이기 때문에 흙이 이 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요수를 못 뒀어요. 여기 젖혀가는 수 때문에. 자 실전에 이렇게 막아갔는데 알파고가 또 이 2점 안 주죠. 살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난전이 벌어졌어요. 일단 이세돌 구단의 전략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자, 백이 이쪽을 왔을 때 현재 상황은요. 이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근데 이 흑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막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이세돌 구단 아주 파격적인 수를 들고 나오는데요. 먼저 이 백대마를 공격할 법도 한데 막상 강력한 공격법이 없다고 보고 이 한 점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얘네가 한 집도 없어요, 이 흑이. 근데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게 쌍곰마라 그러거든요. 미생의 돌을 2개나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을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엮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자, 알파고가 냉정하게 여기를 교환해 둔 다음에 한 칸을 뛰어나옵니다. 자, 또 여기를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도 도망을 가야 되고요. 자, 꼬부리고 여기까지 늘어가면서 지금 백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노리는 수예요. 자, 이세돌 구단의 노림수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붙여서 넘어가 두고 백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지켜두고요. 연결을 하고 또 도망을 갑니다. 자, 지금까지 바둑을 보고 김만수 팔단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둑이 짜여진 걸 보니까 이세돌 구단에게 1국과 2국 때보다 기회가 많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러한 난전이 벌어졌던 바둑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상황 아무리 난전이기는 하지만 이 난전은 백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 승률이 사실 99%를 현재 찍었고요. 집으로 15집 차이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중계를 보고 있었으면 이세돌 구단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그래프 중계 이런 건 없었죠.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 아마 지금 불리함을 당연히 의식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러 여기를 붙여가는 수를 또 들고 나옵니다. 이 엄청난 흔들기의 한 수인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그렇게 놀라울 수도 아니에요. 이런 류의 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돌이 인간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수를 뒀다. 그만큼 가만히 있는 돌에 붙여가는 거, 이거는 사실 하수들만 두는 수인데요. 알파고를 상대로 이런 수를 구사했다는 거죠. 자, 이 수는 목적은 하나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서요. 결국에는 여기를 이만큼 깨건 아니면 이 백대마 공격을 노리건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원래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두면은요. 아, 이거는 흑이 너무 재미가 없죠. 지더라도 이렇게 패기 없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 여기를 오히려 끊어갔어요. 자, 막아가고요. 늘어가니까 알파고도 뭐 전혀 무리하지 않죠. 다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막아간 수도요. 사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은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 대마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마가 죽을 돌은 아닌데 그래도 좀 백의 입장에서는 떨리죠. 근데 이 냉정한 알파고 녀석이 그걸 눈치채고 여기를 하나 보강을 한 거예요. 자, 이세돌 구단도 일단 이 귀를 살아둡니다. 여기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백이 여기를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알파고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내 집이 충분한데 흑이 집이 어딨죠? 이런 말을 하면서 백이 현재 20집이 좋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 이기려면은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늘어간 게 아니라 여기를 젖혔잖아요. 이 수를 보더니 또 홍민표 구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알파고의 수에 화가 난다. 이 수를 보니 알파고가 얄밉다. 이세돌 구단은 두 텀을 쌓은 후에 이 좌상 알파고 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 바둑의 희망은요, 이세돌 구단이 이 백대마를 공격해서 잡던지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알파고 녀석이 또 귀를 퐁당 들어와요. 오히려 이세돌 구단을 괴롭히는 거죠. 사화를 괴롭히면서 또 자기는 호구를 쳐서 완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알파고가 눈치를 채서 거기를 수비를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흑이 여기서 해볼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쪽을 하나 붙여버리더니 이 자리를 들어옵니다. 이 수가. 자, 이세돌 구단의 사실 처절함이 느껴지는 수인데, 사실 이쯤에서 이세돌 구단은 내가 바둑을 이기기 힘들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3대 0이면 일단은 이 대결에서도 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세돌 구단
이런 말을 했는데 벽에다가 테니스를 치는 기분이었다. 벽에다 테니스를 쳐도 아무리 쳐도 이길 수가 없고 계속 그 공은 나에게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괴롭더라도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이걸 돌려두고요. 단수를 칩니다. 오늘 두 개의 전략이 있었죠. 난전을 만들기와 패를 만드는 것. 또 이 하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가해 보이는 수거든요. 이 알파고가 패 모양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극도로 기피하는 것 같아 보이는 수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알파고의 약점이라면 이 부분을 또 공략해서 나머지 4국과 5국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이 당시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김천우 프로가 했던 말은 이 하변에서 알파고의 약점이 노출됐다. 그러면서 4국에는 어떤 전략을 펴야 할지 김천우 프로가 얘기를 하는데 와, 그게 진짜 정확했어요. 왜냐면 알파고에게 우주류 큰 모양을 내어주고 그 넓은 공간을 파고드는 전략을 그 당시에 해법으로 제시했었는데 그게 딱 4국에 등장했었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백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요런 수를 뒀을 때 사실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꼬부리면은요. 이거는 패도 안 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두텁게 백의 입장에서 연결만 하더라도요. 패도 안 나고 흙이 다 잡혔습니다. 한 집밖에 없죠. 근데 알파고가 여기를 젖혀서요.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요. 들여다보고요. 연결하고 흙이 나와서 끄는 다음에 젖혀서 이 패를 이세돌 구단이 만들거든요. 사실 이게 흙의 입장에서도 처절한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패를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어쨌든 알파고가 이 패와 관련돼 있으면은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 김천우 프로가 바둑 인공지능 개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프로기사 중에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천우 프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알파고가 자꾸 이기니까 수일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수일기가 강한 게 아니다. 바로 이 3국 하변 전투에서 그것이 입증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가 진짜 웃긴 게 여기서 이제 패를 때려내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을 빼버립니다. 아니, 이런 여유를 부리는 알파고라니? 자기가 유리하면은 방심하는 것 같은 수를 1국과 2국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흙이 와도 안 되니까 알아서 완급 조절을 한 것인지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으면은 이 알파고는 더 대박인 거죠. 자, 어쨌든 때려내면서 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자, 나가고요. 단수를 치고 이쪽을 단수 쳐서 자, 패감을 쓰고요. 패를 때려냅니다. 알파고가 여기를 이었어요.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게 단패가 돼요. 자, 패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쓰더라도 이쪽을 끊어서 패를 해소해 버립니다. 물론 늘어서 얘네를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장문으로 돌려서요. 버리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많이 졌습니다. 돌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이세돌 구단이 차마 거기를 못 두고요. 그냥 연결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패를 하는데요. 패감을 쓰고 이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버텼어요. 그리고 이 패를 했습니다. 자, 때려내고 여기 패감을 썼을 때 패를 해소할 수도 없고 패를 때려내면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요. 이때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두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백승률이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고 입장에서 내가 이 바둑 질 확률이 0.1%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려 집 차이는 47집이 납니다. 사실 이번 3국은요. 초반부터 바둑의 흐름이 알파고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미 승리를 거의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는 느낌의 한 판이었죠. 자, 3국까지 알파고가 보여준 실력은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 패배한 이세돌 구단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심한 압박과 부담은 없었다. 그것을 이겨내기에 내 능력이 부족했다. 이번 5번기의 승패는 갈렸지만 이제는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4국과 5국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이렇게 3국이 끝났을 때는 절망의 분위기였는데요. 그 속에서 4국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전설로 남은 그 대국은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최고의 대국이죠. 인류와 AI의 전설이 된 알파고 대 이세돌 세기의 대결 4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4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예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이 4국에서 바둑 역사의 길이 남을 신의 한 수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던 그 대국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파고의 흑번 이세돌 구단의 100번이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백이 늘어가고 받아둔 다음에 이 알파고전 2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놓잖아요. 그래서 알파고한테 요 들여다보는 걸 당했죠. 자, 4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요 자리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알파고한테 들여다보는 걸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때도요.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바로 전투가 되는데 이세돌 구단은 아주 침착하게 귀를 내어주고 유연하게 변을 가져갔습니다. 이 좌변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 수도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침착한 한 수죠. 완전 수비적인 수고요. 원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라 나오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인데 자, 아주 침착하게 귀를 지켜갔습니다. 알파고가 하나 굳혀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갖다 붙였죠. 자, 이 4국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는 금기시되던 수였어요. 왜냐면 백의 집을 완전 굳혀주기 때문에 맛이 다 사라졌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맛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를 보고 한종진 구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30년 바둑을 했는데 바둑을 다시 배워야 되나? 우리 도장 애들이 알파고처럼 둘까봐 걱정이 돼요. 자꾸 맛을 이렇게 없애는 수를 두는데 애들이 이거 알파고 따라 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까봐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한종진 구단도 알파고처럼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두고 있죠. 자, 이세돌 구단이 젖혀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가볍게 눈목자로 나옵니다. 냉정하게 이 한 점을 잡아 먹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블루 스팟입니다. 이세 의도는 흑이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전의 알파고가 여기를 막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지금 젖혀가느냐 이쪽을 젖혀가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먼저 젖혀서요.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게 제일 깔끔했습니다. 자, 그러면 흑도 손을 빼서 다른 곳을 가겠죠. 실전에는 A를 놓는데요. 젖히는 수에 비교해서 요 수는 승률이 8%가 떨어졌어요. 여기 젖혀서 막아가고요. 호구를 치면서 어쨌든 백의 실리 그리고 알파고에게 세력을 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다음 수부터 사실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왜냐면 원래 정상적인 감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가는 거죠.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근데 이세돌 구단이 어디를 놓죠? 아주 깊숙이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사실 3국에서 알파고의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김찬우 프로가 뭐라 그랬냐면 알파고에게 이런 큰 모양 우주류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폭파하는 게 알파고에게 승리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의 전략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젖혀서 받아두고요. 여기를 또 갖다 붙인 다음에 아주 현란합니다. 눈목자로 갖다 붙이고 눈목자로 헐헐 나왔어요. 사실상 이런 수들은요, 백의 무리수예요. 이세돌 구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가장 복잡한 변화를 만드는 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세돌 구단이 한 땀 한 땀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세돌 존에 알파고가 들어올 때까지.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알파고가 어깨를 짚어서 여기 2단 젖혀간 거 너무 좋았죠. 흑에게 흐름이 딱딱딱 나오고 있습니다. 막아가고요. 사실 지금 백이요, 좀 깝깝한 상황이에요. 호구를 쳤습니다만 이어버리니까 물론 지금 당장 백이 이쪽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빵 때려내면은요,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연결이 안 됐죠. 두 텀 다 흑에게 뺏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흑 승률이 92%가 나오고요. 집으로 5집 알파고가 우세한 바둑입니다. 이거는 또 변화가 확실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됐으면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실전에 이세돌 구단 과감하게 여기를 나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막아가고요. 늘어서요. 와, 이게 또 바꿔치기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흑이 이쪽까지 와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흑집이 됐습니다. 이 안에가 사실 얘네 다 죽었거든요. 흑집 너무 크죠. 그에 반해서 백이 이만큼을 먹었습니다만 이 상변에 비해서는 우변이 택도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흑승률 93% 찍었고요. 집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7집 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가 바로 70번째 수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세돌 구단의 마스터피스, 그 신의 한 수를 향한 기가 막힌 수순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흑이 받아줄 때 여기를 또 끊어가요. 자, 이렇게 막으니까
안에서 수를 내지 못하면은요, 지금 백이 둔 수가 다 손해수죠. 자, 젖혀두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수 이세돌의 끼움의 묘수 78수 신의 한 수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수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보에 새겨진 영원한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이세돌 구단이 이 수를 뒀을 때 승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 차이는 무려 15집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알파고가 이 수를 보더니 당황을 하고요. 그 당황하는 알파고를 보고 구글팀도 당황을 하죠. 이 78수 신의 한 수는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거를 넘어서 이세돌 구단의 그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깃든 그런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구리 구단은 이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고요. 자, 지금부터 완벽해 보였던 알파고가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 수는 안 되는 수입니다. 왜냐면 흙이 이렇게 받고요. 자, 붙여서 단수를 칠 거예요. 때려내면은 여기가 선수고 끊어가면서 이것은 흙이 다 죽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백의 승리가 되겠고요. 자, 하지만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걸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버리면은요, 때려내더라도 받으면 백이 이쪽을 끊더라도 받아주면은요, 이 안에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흑승률 99% 찍으면서 알파고의 승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알파고가 여기를 물러나거든요. 만약에 사람이었으면은 오히려 지금 타 프로 기사면은요, 이런 수 그렇게 어려운 수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 수가 알파고를 제대로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바둑은 알파고가 좋아요. 자, 다음 수가 또 알파고의 큰 실수가 나오죠. 여기서 일단 흙은 때려냈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지금 연결하면 안 되죠.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백이 연결할 수는 있는데 씌워서 젖혀 나오면서 이 백을 공격했으면은요, 와, 이거는 지금 백이 굉장히 괴롭죠. 여기도 약하고 얘네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은 백이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실전에 갑자기 알파고가 여기를 붙이더니 이상한 장문을 씌워요. 이게 되는 수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두고 나오니까요, 여기서 흙이 대손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정진 구단이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알파고가 두는 게 아니라 아자황이 두는 거 아닌가요? 이세돌 구단 앞에서 알파고의 손이 되어준 그분 있죠. 갑자기 잘 두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를 두다 보니까 이게 알파고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아자황이 둔 건 아니고 알파고가 둔 겁니다. 자, 이렇게 알파고가 여기서 완전 이상한 교환들을 해두고 이거를 때렸어요. 자, 놀랍게도 지금도 흙이 좋습니다. 세 집이 좋은 상황이에요. 흑승률이 66% 나오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젖혀갑니다. 자, 다음 수가 알파고의 패착입니다. 알파고의 마지막 기회는요,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이어갔어야 돼요. 백이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백 전체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알파고가 우세한 바둑이에요. 자, 근데 알파고가 갑자기 이 선을 내려가는 개떡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 수였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알파고 여기를 왜 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백이 빵 때려내는 순간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백승률 74%, 집으로 3집 반 앞서는 상황이고요. 이거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들 수예요. 여기를 딱 두는 순간 알파고가 승률이 아까 99 나왔었는데 지금 8%가 돼버렸습니다. 승률이. 자, 계속해서 보시면 알파고가 정신은 못 차려요. 이렇게 일선, 사망선까지 기어나가면서 완전 지금 뭐 에러가 난 건지 구글팀도 혼란의 도가니죠. 자, 이세돌 구단은 날일자까지 이 좌변의 흙을 공격을 가면서 아마 이때쯤은 사국은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버리니까요. 결과적으로 백이 이거 다 깨면서 살았죠. 흙은 여기서 대손해봤죠. 자, 지금 상황 백승률 98%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9집 차이가 나면서 지금은 거꾸로 알파고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자, 이세돌 구단이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냥 끝내기 가져가면은요, 알파고를 상대로 3연패 후에 천금 같은 1승을 하기 직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게 사실 지금 알파고가 기권을 해도 괜찮은 차이예요. 지금 9집 차이면은 프로들끼리 9집 차이면은요, 바둑이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알파고가 돌을 안 던지고요, 막 이상한 거래요. 뭐 이런 거 꼼수를 막 두거든요. 꼬장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돌을 안 거둡니다.
계속해서 둬요. 막 이상한 거 두죠. 그러다가 딱 이세돌 구단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한 칸을 뛰어서 알파고네 집에 들어오니까 알파고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백승률 99%, 집으로 무려 18집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아주 대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이 수를 보니까 아자황이 불개패한 알파고 모니터를 보고 흑돌 2개를 바둑판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요거는 바둑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의사 표현이죠. 이때 당시에 그 한국 프레스룸에서 기자들의 막 기립박수와 함성 터져 나오고요. 저도 당시에 중계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야말로 환호를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을 승리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판 이기고서 이렇게 축하받기는 처음이다.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는 5대0 혹은 4대1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만약 3대1로 앞서고 있다면 1패를 하는 것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훗날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1승으로 기억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아사비스 딥마인드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했다. 그리고 알파고가 오늘 좋은 경험을 했다. 이번 경기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알파고의 약점을 찾아내 개선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의 허점을 찾아내서 이겼다. 그래서 이 기보 등을 분석해 약점을 보완하고 더 기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확정됐을 때 그때 그 순간 그 전율은 저도 진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바둑을 보면서 막 벅차 올라요. 이세돌 구단의 이 4국 승리는 인류가 기계를 상대로 한 바둑 대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로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알파고 5국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두뇌 전쟁, 알파고 대 이세돌 마지막 대국이죠. 오늘은 5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5국을 하기 직전까지 이세돌 구단의 감정 상태를 되짚어 보면요. 일단 대결 초반에는 뭐 알파고 5대0, 잘 봐줘도 4대1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다가 딱 뚜껑을 까보니까 1국을 뒀는데 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혹스럽죠. 그 다음에 2국을 뒀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국을 뒀는데도 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4국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반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5국에서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건데요. 과연 오늘 이 마지막 대국에서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았어요. 원래 사실은 5국 시작하기 전에 돌가리개를 다시 해야 됐는데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고를 상대로 흙으로 이겨보고 싶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구글 측에 제안을 했고 구글이 오케이를 하면서 돌가리개 없이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았습니다. 자, 알파고가 여기를 붙여간 거는 적극적인 한 수죠.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이 일단 침착하게 받아두고요. 쫙 밀어갔습니다. 이때 무난하게 두면은 여기를 느는 건데요. 그러면 또 알파고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벌려갔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들어가면서 초반 일찍부터 전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수는 알파고한테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도 한 칸 정도 뛰어서 백도 날일자 정도로 공격을 할 텐데요. 와, 이러면은 초반부터 완전 급박한 바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 알파고는 이거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손을 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시원하게 밀어갈 것이냐 아니면 냉정하게 넘어가면서 실리를 가져갈 것이냐. 사실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은 화끈하게 밀어가는 수를 역시나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요, 냉정하게 비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세돌 구단은 아주 강하게 밀어갔고요. 젖혀갑니다. 이때 젖혀가느냐 끊어가느냐 여기서도 고민이 되죠. 자, 이세돌 구단 역시나 아주 강하게요, 비로 끊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요, 백이 젖혀가겠고요. 흑도 사실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선수를 잡고 그리고 이제 큰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이세돌 구단이 끊어갔습니다만 사실 여기서도요, A로 젖혀가는 게 살짝 더 좋았어요. 자, 왜냐면 백이 이렇게 늘어가고요. 시원하게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알파고가 얘네를 이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버려버립니다.
자, 이세돌 구단도 이렇게 잡아두는데요. 이 알파고 전이 끝나고 이세돌 구단이 자전 해설을 했어요. 자, 이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흙이 다 먹을 수 있어서 초반에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자, 과연 그랬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여기를 걸쳐가고요. 달려갔습니다. 자, 알파고가 다가오니까 옛날 정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붙여서 늘어서 받아주니까 끊어서 타협이 됐습니다. 여기는 흑백 모두 어느 정도 타협이 잘 된 형태고요. 그리고 나서 알파고가 이쪽 씌워가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여기를 두어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의 잠재력 그리고 이쪽의 잠재력까지 둘 다 키워가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백한테 막히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밀어가야 되고요. 막아갑니다. 이때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냥 젖혀가느냐 아니면 먼저 찔러가느냐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젖혀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백이 막아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두고 여기를 찔러갔어야 돼요. 근데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백한테 여기 한 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당하고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깨는 것보다 백에게 이쪽을 주는 게 가치를 좀 작게 본 거죠.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약간 기분이 좋지만 바둑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전에 이세돌 구단 여기를 먼저 찔러간 게요. 이게 대학수 교환이에요. 왜냐면 자, 흑이 이쪽을 나왔습니다만 어떤 수가 있냐면 알파고가 여기를 끊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끊어갈 수가 없죠. 있는 순간 잡아야 되는데 나오면 흑이 다 죽으면서 백이 다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죠. 자, 하나 끊어두고요. 내려가요. 이 자체로는 백이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싹 이어가는 게 있습니다. 붙여가죠. 하나 젖혀두고요.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알파고 다음 수를 보면은 이거 약간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수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알파고가 바둑을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었으면은요, 이 바둑 완전 단명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를 잇는 거는요, 지금은 잡아요. 그래서 이 수상전이 지금 흑이 한 수가 부족합니다. 여기가 1로 이어가면서 3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잡죠. 아, 이러면 흑이 폭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버텨가야 되는데 찔러 나오는 순간 200 전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선수로 다 교환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끊는 순간요. 아, 이거는 살았어요. 자, 이거는 단수치고 잡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완생이죠. 완생하는 순간 잡았던 돌이 다 살아가는 마법을 보여주면서 흑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백승률 99% 그리고 백이 20집 앞서는 바둑이 돼요. 그러면은 이 오국이 완전 싱거워졌겠죠. 하지만 그때 알파고 이 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잡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를 딱 끊어가니까요. 백이 다 죽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자전 해설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거를 이만큼 다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집이요. 거의 한 40집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아주 야무지게 잘 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이때 흑이 좋다고 봤어요. 아, 내가 잘 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냉정하게는 백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지금 3집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지수 이 두터움을 꽤나 쳐주고 있는 거죠. 이 실리보다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세돌 구단이 이제 잠시 뒤에 이 바둑에서 최고로 후회하는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가 어디냐면 자, 일단은 흑도 실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요. 바로 다음 수입니다. 여러분, 다음 수 이세돌 구단이 둔 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딱 일감이에요. 이 어깨 짚어가는 수. 사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한 수인데요. 자전 해설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 수에 대해서 무리수였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여기가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카타고는 이 수를 최고의 한 수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우변이랑 상변에 걸친 백 세력을 삭감하는 것이 초점인 장면에서 내 마음속에 조그만 욕심의 씨앗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이 수는 너무 깊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얘기했던 요 수로는요, 어디를 뒀어야 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백이 받아주면은 그때 날일자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이만큼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깨면서 뒀으면은 바둑이 흑이 괜찮았다. 실전에 어깨 짚어간 수, 이세돌 구단이 최고로 후회한 수지만 결론은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자, 백한테 사실 받아달라는 건데요. 그냥 받아주는 거는 흑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삭감을 하겠죠. 이게 사실 이세돌 구단이 원했던 건데 그러니까 실전에 알파고가 여기를 뒀거든요. 근데 카타고, 그때 알파고보다 훨씬 세죠. 카타고는
여기 밀어가는 수를 블루 스팟으로 최고의 추천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받아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백의 입장에서. 자, 하지만 알파고 아주 강하게 이세돌 구단을 몰아치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알파고가 굉장히 안전하게 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강수가 나왔죠. 그래서 요수를 보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인정을 했습니다. 알파고는 이렇게 분리할 때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는 걸 보면 정상급 기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알파고를 평가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막아갑니다. 좋아요. 백진영의 침투를 아주 깊숙이 해서요. 자연스럽게 깨고 있죠. 사실 여기까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가 사실은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흑은요. 이렇게 입구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예요. 자, 백이 이쪽으로 오면은요. 날일자까지 가고요. 한 칸을 뛰어가면서 흑을 괴롭히려고는 할 수 있지만 젖혀 이어가는 순간 백이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나와서 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도 약점이 있죠. 귀도 못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바로 5대5 승부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뒀거든요. 이게 원래는 급소의 자리예요. 그냥 나가면 여기가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지킨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 한 방 맞는 게 너무 아팠어요. 여기를 맞는 순간 이쪽의 백진영이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호구를 쳐서 나가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요.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백이 젖혀갔을 때 날일자를 간 게 또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자, 여기를 가니까요.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자, 여기 치바다 간 것도 지금 실수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백에 흠집을 만들어 뒀어야 돼요. 그리고 밀어갔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를 두니까 문제는 이으니까요. 백이 쫙 막았죠. 그리고 나서 흑이 중앙을 삭감을 왔습니다만 싹 내려가는 것까지 선수라는 거죠. 이게 흑이 못 살아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더 크게 살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못 살아있죠, 자체로. 백이 이제 먼저 여기를 지켜야겠지만 자, 지켜둔 다음에 언제든지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웅크려서 두 집만 딱 내면서 사는 게 정수인데요. 자, 지켜두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커진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약점도 남아있죠. 자, 알파고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그래 내가 살려는 줄게. 근데 너 딱 여기 딱 세 집만 내고 살아. 흑의 입장에서는 살기는 살았는데 약간 좀 비참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수가 진짜 냉정한 수인데 이수는 뭐 이제 봐도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하게 알파고가 여기를 끊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조차 하지 않아도 내가 바둑이 좋다. 이 알파고 녀석이 아주 여유를 부리는 수죠. 자, 이세돌 구단 처절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세돌 류인데요. 백에 정말 그 빈틈이 있을 만한 곳을 아주 강하게 몰아치고 있고요. 하지만 알파고 냉정합니다. 튼튼하게 지켜두고 여기까지 딱 지켜가니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백승률 94% 그리고 집으로 6집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알파고를 상대로 지금 6집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바둑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도 여기서 또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이 바둑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호구를 치고요. 젖혀서 늘어갑니다. 자, 흑이 늘어가니까 백이 연결을 하고요. 넘겨줘요. 이세돌 구단을 2선으로 그냥 발발발발 기게 하면서 넘겨주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딱 밭전자 째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끊어가는 거 나오는 거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흑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사실 이쪽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지금 연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막아가면서 버티는데요. 쫙 막아가니까 지금 얘네도 걸렸습니다. 알파고의 소나기에 들어갔죠. 자, 하지만 이쪽에 또 백집을 꽤 많이 깼기 때문에 지금은 집 차이가 6집에서 4집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알파고가 후반에 실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가는 순간 이세돌 구단 사실 이 바둑 뒤집기는 힘들죠. 자, 마지막 이세돌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백이 죽었어요. 한 수 부족인 상황이고요. 자, 여기를 지키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들여다본 게 마지막 이세돌의 승부수입니다. 만약에 알파고가 그냥 이어주면은 이거 역전이에요. 와, 이렇게 됐으면은 흑이 반집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수가 있냐면 또 알파고가 여기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받아치는데요. 자, 찔러 갑니다. 자, 여기를 끊고요. 흑이 물론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단수 치고 나오는 순간 이 밑에 있는 5점이 단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수를 하고
잡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 선수 교환을 해버리고 딱 때려내버리니까 다시 집 차이가 6집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도요 이 바둑에서 바둑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봐서는 딱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은 백승률 99%고요 집으로 7집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사실 끝까지 끝내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거의 마지막 개가 직전까지 끝내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집 차이가 2집 반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단 한 번도 알파고가 바둑이 나빴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지 스스로 그 조절을 한 거죠. 이세돌 구단이 많이 따라 붙기는 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도 사실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 5국을 가장 아쉬워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내가 초반에 우세를 잡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 바둑을 그르쳤다. 그 부분에서 가장 아쉬워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5국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이 대결은 사실 바둑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그리고 AI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대국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끝나기는 했지만 마침표가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 세계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보여준 수법과 접근 방식은 바둑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기사들은 이를 연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 이전과 알파고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이 대결 이후 바둑은 빠르게 진화했고요. 사실 알파고의 등장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등장 이후로부터 바둑의 양상 그리고 바둑의 수법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 기록을 넘어 바둑의 본질을 새롭게 탐구하게 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바둑이라는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더 큰 관심과 위상 속에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5번의 대국 해설 영상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바둑 이야기와 흥미로운 대국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